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교 생활 실태입니다. 자아 존중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때 어떻게 비로소 자신의 중요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자아 존중감으로 볼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돼요? 인간 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과 그리고 건강한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가치이자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보다는 일반 아동들과 다른 외모나 상황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나아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과 이 따돌림을 경험으로써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 편견, 그다음에 친구들과 어떤 그런 교우 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형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서 여기 이들과의 어떤 놀림과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문화 가정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이자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어떤 발달, 성격 발달이나 사회적 행동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학업 성취나 대인관계 등 이 적응의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중독이나 비행, 이런 것 같은 정신 건강이나 문제 행동을 완화하는데 이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소중한 가치이자 유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 실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학교는 교육 환경 만족감, 학교는 청소년들의 인격 형상이나 그다음에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학업 성취율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인격 형성과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입학 등 한국어 습득이 되지 않거나 우리 문화나 외모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많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 자녀와 어떤 결혼을 했다 했다 이게 전혀 이상 없는, 어떤 면에서는 쳐다볼 것이 없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우리가 이제 어떤 학교 생활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다문화 가정의 어떤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학교 생활을 살펴보면, 사회의 발전,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형식적인 교육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 및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장이 어떤 면에서는 성취를 잘하고 또래와 잘 어울리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긍정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유능성,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유용한 장이 학교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적응에는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제이고, 그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에 직업적 성취라든지 성인기로서 전환 시에 어떻게 돼요?
성공적인 적용을 예측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만족에 대한 어떤 정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교우라든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적절하고 조려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문화 그럼 청소년 가정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자, 학교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시행하는 어떤 사회기관이다. 사회기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자아 형성 과정에 있는 학령기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인식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대학 입시가 최고 목표가 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시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 생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다문화 가정에서 학교 생활의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등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이 당국자가 지니고 있는 태도나 행동,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심지어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과 이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당국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태도나 행동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부모가 이 외국인이거나 심지어 특별한 없이 이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외국에 가서 실적으로 어떤 달러를 보러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외국에 취업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반대로 역전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외국인이라는 것 단지 외국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차별과 따돌림을 받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 출신자 부모를 둔 이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따돌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 학생이나 영국 학생, 뭐 이런 프랑스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러진 않은데 동남아나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 중에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부모를 둔 이제 문화들이 올 경우에는 상당히 더 심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외국인 부모에 대한 이제 인식이 실태를 우리가 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외국인 부모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과 자긍심이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럼 뭐냐?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다만 피해 의식을 가지는 구조에 대해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한다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은 주로 어떻게 돼요? 여성이 도맡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결혼 이주자 여성이나 뭐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국어가 서투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나 풍속에 익숙하지 못한 이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때 모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언어 소통이 자유하지 못한 자녀의 언어 학습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학습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언어 발달이 늦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학습 부진화로 이어져. 학습 부진화로 이어지면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렵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화가 있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 학교 생활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시기는 사춘기 시기, 이 사춘기 시기로 이때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부모 때문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제 피해 의식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가출 충동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이제 27점, 거의 한 28%. 그다음에 집이 싫어서 가출하고 싶을 때도 21%. 이런 경우가 상당시 이제 이루어진 경우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상당수가 이제 부모가 외국인으로 공부 도움을 못 받는다거나 말이 잘 안 통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가출,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가출하고 싶을 때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그 외국인 부모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실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실태를 우리가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문화 이슈가 된 이후에 지역사회 주요성은 이제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 성립 자체가 이제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효율화 이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가능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뭐냐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제 건강 발달과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여기에 그런 이 어떤 기능 수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연계,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이. 이처럼 지역사회의 연계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생활자원이나 교육자원, 문화자원, 여가자원 이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계는 청소년의 생활자원, 그 다음에 교육자원, 그 다음에 문화자원, 그 다음에 여가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와 언급한 게 계속 있겠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방과 후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에 관해서 다른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일반 가정 학생들보다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이제 적절하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를 어떻게 되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를 간과하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상급 학교로 진학했을 때 더 심각한 이런 부작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를 조기에 접근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활용에도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연계나 지역사회 연계나 협력이 필요하다. 생활자원과 교육자원, 문화자원, 여가자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 복지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 욕구 수준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학습.
학습이 어려운 거죠. 왜 그리 어렵냐? 어? 부모가 일단은 부모가 이제 그 여성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어가 안 돼요. 한국어가. 근데 가정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왜?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말에서는 출산해서 자녀의 교육은 여성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정에 들어와 봐도 부모가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가 혼선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욕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욕구 다음으로 이제는 여가마, 취미 이제 이런 거 있고, 어? 이런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 준비가 이제 부족하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연구 자료를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문제냐면 첫 번째는 자, 그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자녀가 희망하는 이 도움 욕구에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음? 이게 이제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에 학습 증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방과 후 학습이라는 거, 방과 후 학습. 그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방과 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학자에 의하면 자, 다문화 농촌 가정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욕구가 외국어 교육이었대. 외국어.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다른 그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오히려 일반 청소년 그보다도 더 학업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외나 차별 같은 정서적 문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학업 욕구 충족으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 욕구 다음으로 강한 욕구는 뭐냐면 다양한 어떤 여가, 그렇죠? 여가 및 취미 활동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다문화 청소년이 필요한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여기는 문화, 취미, 여가 활동, 한국어 학습 이런 것들이 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이러한 연구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학습이나 그 문화 욕구 충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한국어가 더 필요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정책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물론 한국어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어떻게 돼요? 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다문화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방과 후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은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뭐 한국어 교육도 부족하지만 기술 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런 취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문화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국은 전통적인 단일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가정 청소년들이 가지는 국가나 인종에 대한 선호도 이거는 또래 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친구를 삼고 싶어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북미와 유럽. 유럽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14.3%, 그 다음에 중국, 몽골, 베트남 뭐 인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강국이고 인종적으로 우위라고 인식되는 북미나 유럽인들을 친구로 가장 선호하고 있고, 기타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나 유색인종은 낮은 선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문화로 변해가는 현실정에서 우리는 이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 없다는 것이 이제 통세 전 세계가 다문화를 지금은 우리는 다문화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다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제 막 준비 단계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의 인종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그 이제 그런 이제 민족들이 있는 반면에 동남아 계열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적인 인식이 심하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보면 뭐 미국이나 뭐 그 유럽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쪽에 북미 쪽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동남아 특히 이제 미개 저개발 국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환경적 문제인데, 환경적 문제. 자, 가족 공동체에 이제 이중 문화를 존재하고 있다. 이중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중 문화의 환경에서 가치관이나 국가 간 등 혼돈을 겪기 때문에 사회 부정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중 문화로 인해서 고통과 긴장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 여기는 학교 생활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 문제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매우 다르다는 거다. 응? 그래서 청소년들은 대인적인 상호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이라는 사회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는 개개인의 정체성 확립이나 사회 교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 다문화 가정이나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학습 이해도가 낮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런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순혈주의, 이제 혈통주의를 중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민들 속에 잔재되어 있어서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학교 문제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매우 다른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형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한국에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따돌림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사회 특유의 이질적인 어떤 그런 문화, 배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맹목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열에 합류하기 어려운 결혼 이중 여성의 특성상 청소년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소통 부족과 관계 미숙을 비롯해서 일반 어떤 그 가정에 이런 청소년 문제가 심각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다문화 청소년과의 지원 정책의 문제다. 부처별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 자, 다문화 정책을 각 부처별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보다는 부처별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를 보니까 중복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육 프로그램이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맞춤형으로 이제는 맞춤형으로 이루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왜냐면 같이 이제 이주하는 이제 중도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태어나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해서 좀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문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응?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제 소홀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법률을 적용 및 집행하는 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규범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활한 업무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어려운 점들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이제 중앙정부 간에 이제 그 육아인 협력체가 미흡하다는 거. 두 번째는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해서 정책 수립과 사회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례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례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라든지 각종 문화 공연, 문화 체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니까 보이기 위한 이제 이런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그런 행사나 문화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인 수혜자인 이 청소년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잘 홍보를 해서 수요자들이 이 어떤 면에서는 잘 찾아가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개인별로 차별화된 이 정책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맞춤형. 음? 맞춤형 정책, 이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주 배경의 유형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그다음에 중도 입국 가정,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여성, 이주 여성에 대한 것들이 뭐냐, 한국어 교육에만 이제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결혼 가정,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 근로가정, 중도 입국 가정, 이런 어떤 차별화된 이런 어떤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그 다문화 가정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계속적인 이그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그 학습 부진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 부진은 계속적으로 또 학교의 부적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회 부적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는 다문화를 이제는 배제한다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는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만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그들이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정책적으로 잘 그 이끌어갈 때 그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에 또 기속돼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떤 문화와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전 지구촌의 그런 민족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강의 듣냐고 좀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